오래전에 받은 뇌물 때문에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공무원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요즘 성남시청 화장실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왜 나중에 들통날 수밖에 없는지를 경고하는 스티커가 붙여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부패 즉사, 청렴 영생, 즉 부패하면 죽고 청렴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통제 시스템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게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장 집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화제의 스티커는 건축가와 주택과 같은 인허가 부서가 있는 성남시청 8층 화장실에 있습니다. 소변기 옆에도 있고 문에도 붙여졌습니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제목으로 검찰 수사의 4단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왜 돈 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른 혐의들이 포착됩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합니다.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고 그렇게 되면 업체가 망하게 되니 이 업자는 사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글을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각심이 들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많이 이제 청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전대행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전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당 설계에 관여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유전대행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후 취재진에게 11억여 원의 경우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 때문에 빌린 돈이라며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또 민간 사업자가 유착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국감장에 이렇게 피켓까지 들고 나와서 부정부패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대응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체포된 남욱 변호사는 이 후보의 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뭐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이거 씨알도 안 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가족 사이에 19억 원짜리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이 김 씨 쪽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상한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져서 한 것이고 그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동안에 이 대장동 게이트가 외부로 터지기 전까지 이 화천대유의 그 공범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확보해둔 수익금을 배분하느라고 조금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갑작스럽게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정치 쟁점화하면서 본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영학, 김만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별로 큰 소리 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외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자 쪽에서 큰 소리를 치고 특검을 하자고 뭐 얘기가 나오니까 정영학 씨가 뭔가 불안한 불안감을 토로하니까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내가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형은 그 계통엔 안 나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칼자루는 쥐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가 거기는 그 카드를 꺼내 보이지는 않겠다. 그냥 카드를 히든으로만 쥐고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만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유착되어 있는 검찰이 자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은연중에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날릴 수 있는 카드를 자신의 또는 그 공범들을 보호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정영학이가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형은 서초동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못 믿고 싶으면 빠져나가. 이런 얘기죠. 서초동에서 탈출한다는 얘기는 서초동은 법원과 검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원과 이 검찰, 이 송사에서 나는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 재판을 받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라. 나만 믿고 따라라. 그런데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는 여기서 나가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녹취록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찰은 왜 제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았는지, 또 김만배가 남욱 정영학과 함께 2014년도에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사업 입찰을 준비했다는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요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은 화천대유 초기 자금에서 박영수의 돈이 투입됐다는 언급이 2020년 4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법인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를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월 2일에 또 한번 박영수 딸에게 이제 50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곽상도 50억 원 50억 클럽 얘기했었죠. 그래서 50억 원을 주려 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박영수가 처음에 돈을 대고 그리고 박영수 딸에게 배당을 하려는 50억을 주어서 배당을 하려는 얘기도 나오고. 김만배가 정영학하고의 그 대화에서 그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방이면 날려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정영학이가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김만배가 윤석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한 방이면 죽어. 그러니까 검찰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것은 이제 실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 김만배 씨의 진술, 검찰의 한 진술이 이제 드러난 건데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털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과 깐부 관계에 있는 박영수가 화천대유 사업 초기 과정서부터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윤석열 관련된 부분은 히든으로 계속 쥐고 있으면서 박영수가 화천대유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력히 진술함으로 인해서 검찰에게 경고를 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화천대유에 박영수가 깊숙이 관여돼 있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시사를 했냐? 화천대유가 2015년도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만들어질 때 초기 자금이 있죠. 그 초기 자금 중에 5억 원 정도를 박영수 계좌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김만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화천대유 4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남욱 정영학이가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긴 2014년 8월 달부터 그 2014년 8월 그러니까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1년 전에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화천대유 설립 과정들을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남욱 정영학이하고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정모 변호사, 그 다음에 김모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보내는 방안까지 모의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이미 화천대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초과 수익금 환수를 왜 안 했냐, 왜 설계를 저렇게 민간업자한테 많이 갖다 주도록 만들었냐라고 해서 그 당시 성남시가 마치 화천대유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다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성남시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14년도 법무법인 강남 박영수가 있는 사무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개발실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애장토 대장동 게이트의 이익 배분과 관련된 설계를 박영수 특검에서 남욱 정영학과 함께 모의해서 그 설계가 이루어졌던 거고 박영수는 특히나 이 사업을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서 심지어 5억 원까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들을 김만배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그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정작 박영수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모의가 시작됐는데 이 모든 설계가 마치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현재 대장동 그 게이트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김만배가 얘기했었던 윤석열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카드가 뭔지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다.